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인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까?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그저 더 열심히, 더 필사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영리하게 싸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결국 지쳐 쓰러지거나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동양의 한 병법가이자 철학자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손자, 그리고 그의 지혜가 담긴 책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지배하고 후회를 피하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확보하는 심오한 원리가 담긴 인생의 비급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자신이 어디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이 아닙니다.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뼈아픈 교훈 그 자체입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은 단순히 저희 채널을 돕는 것을 넘어 이제부터 내 인생을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닌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전략가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첫 번째 선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첫 번째 작은 승리를 응원합니다. 손자병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승리다. 여기서 말하는 적이란 누구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경쟁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당신 내면의 게으름, 놓쳐버린 기회들, 심지어 당신을 좀먹는 자만심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계획 없이 인생의 문제들, 즉 직장생활, 인간관계,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무작정 뛰어듭니다. 그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끝에 결국 패배의 쓴잔을 마십니다. 하지만 손자의 지혜는 이 모든 판을 뒤집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을 들어보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약점, 맹점, 그리고 무의식적인 편견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실패했을 때 운이나 사회 시스템 혹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손자가 말하는 승리의 제1법칙은 바로 냉혹할 정도의 자기 인식입니다. 이것을 마스터한 사람은 함정에 빠지기 전에 그 존재를 먼저 감지합니다. 경쟁자의 오만함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결국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거머쥡니다. 혹시 주변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살아남고 심지어 재앙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손자는 이것을 기세, 즉 전략적 흐름을 타는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기회는 잡으면 잡을수록 배가 된다는 그의 말처럼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완벽한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략가는 기세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는 남들이 망설일 때 적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인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 13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왜군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숫자만 보면 명백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거친 물살이라는 지형적 특성과 혼란에 빠진 적의 심리를 무기로 삼아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기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전략가의 모습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진 환경, 인맥, 기술, 심지어 과거의 실패 경험까지도 지렛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만심입니다. 손자는 경고했습니다. 강할 때는 약하게 보여라. 하지만 우리의 자아는 정반대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며 너무 빨리 자신의 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상대에게 허를 찔렸는지 의아해합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전략가는 경쟁자들이 자신을 얕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일격을 가합니다. 모든 전쟁은 속임수에 기반합니다. 이것은 비겁한 거짓말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게임에서 자신의 계획을 전부 떠벌리는 사람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침묵 속에서 움직이며 경쟁자들이 자신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장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모든 조건을 갖춘 뒤에 전쟁을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싸우기 위해 싸웁니다. 허둥지둥 반응하고 어떻게든 잘 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략가는 이미 모든 결과를 계산했습니다. 그는 언제 싸우고 언제 물러나야 할지를 압니다. 그는 이길 수 있고 이길 가치가 있는 싸움만을 선택합니다. 손자병법의 궁극적인 교훈은 파괴가 아니라 아예 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기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이 닥치면 공황에 빠집니다. 하지만 전략가는 그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의 문을 봅니다. 당신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순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게임의 규칙을 새로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항상 위기에서 오뚜기처럼 일어설까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치 선정, 즉 포지셔닝의 힘입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전투가는 적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만 적의 의지가 자신에게 강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이는 당신이 통제당하기 전에 먼저 게임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저 상황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전략가는 상황을 지시하고 설계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뒤처진 것을 따라잡기 위해 허덕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게임의 조건을 설정하는 사람이 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규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빠지는 가장 위험한 함정, 바로 힘의 환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강할 때는 약하게 보이고 약할 때는 강하게 보여라. 하지만 자만심은 이 진실에 눈을 멀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직함, 재산, 인맥을 과시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존재에게 허를 찔리고 맙니다. 역사는 자신의 적을 얕보았던 수많은 거인들의 무덤으로 가득합니다. 오만했던 로마 제국,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거대 기업 블록버스터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굳이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교훈은 이것입니다. 승리는 언제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에게 돌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미 없는 싸움, 가망 없는 관계, 끝이 보이는 직장, 사소한 경쟁에 수년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들은 끈기가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략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에서는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그는 정말 중요한 전투를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결국 자신의 전쟁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사람만이 최후에 서 있는 승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냉혹한 교훈이 남아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기술도 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지혜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집착하는 환상, 변명, 거짓된 위안을 가차없이 베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공격하는 것이 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린 문을 찾는 대신 굳게 닫힌 성벽을 향해 계속해서 돌진합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당신이 놓친 승진 기회, 실패한 사업, 끝나버린 연애, 손자는 물을 것입니다. 진격하기 전에 지형을 면밀히 연구했는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열정 하나만 믿고 돌진했다가 왜 매복에 당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전략가는 다릅니다. 그는 먼저 전장의 지도를 그립니다. 회사의 정치 지형, 시장의 트렌드, 매력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이해한 뒤에 움직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지만 손자는 더 잔인하게 표현했습니다. 현명한 군주와 유능한 장수가 적을 치고 정복할 수 있는 까닭은 사전 정보에 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연구하고 관찰하며 자신의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남성 잠재력의 조용한 암살자인 조급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손자는 궁지에 몰린 적을 너무 압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빠른 성공, 일확천금, 단기 다이어트, 억지로 만들어낸 관계를 쫓다가 그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전략가는 보그리의 힘을 이해합니다. 그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룻밤의 성공 뒤에는 10년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는 물방울처럼 쌓이지만 폭포수처럼 잃는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지름길을 찾고 있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손자의 가르침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신중하게 적을 기다리는 자는 그렇지 않은 적에게 반드시 승리한다. 당신은 인생의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그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습니까? 당신의 약점을 연구한 경쟁자, 당신의 무관심을 눈치챈 파트너, 당신이 한눈 파는 사이에 지나가 버린 기회. 고대의 전사들에게는 집중력을 앗아가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놓치는 것을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끝없는 방해의 시대에 이 능력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해방적인 교훈은 이것일 겁니다. 최고의 승리는 전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승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는지로 자신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결과로 자신을 측정합니다. 그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고 싸움을 예방합니다.
그는 경쟁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생각합니다. 그는 성공을 좇지 않고 성공이 자신에게 오도록 위치를 선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파괴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손자의 원칙이 이토록 강력하다면 왜 95%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적용하지 못할까요? 그 대답은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삶 사이에 서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잔인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손자는 장군들을 위해 손자병법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약자를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에 있고 무기가 부족하며 힘에서 밀리는 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약자일 때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장군입니까? 아니면 약자입니까? 현대 사회의 냉혹한 현실은 손자의 가장 파괴적인 원칙, 자신을 알고 적을 알라는 원칙이 매일 당신을 상대로 무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당신의 소비 습관을 연구하고 알고리즘은 당신의 약점을 예측하며 소셜미디어는 당신의 주의력을 착취합니다. 당신이 체스를 둘 때 세상은 4차원 체스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손자의 전략을 뒤집어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적이 편안할 때는 그를 지치게 하고 배부를 때는 굶주리게 하며 안정되어 있을 때는 움직이게 하라. 이것이 바로 당신을 스크롤하게 만드는 기술 기업들, 갑자기 다시 나타나는 해로운 전 연인, 당신이 안주하기를 기다리는 경쟁자들이 사용하는 정확한 전술입니다. 현대인이 저지르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이는 힘만 쫓는 실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근육, 지위 같은 명백한 힘을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전략가는 모든 것을 아는 바텐더, 간과된 틈새 시장, 모든 것을 바꾸는 숨겨진 기술과 같은 지렛대를 공략합니다. 둘째, 지형을 잘못 읽는 실수. 당신은 궁수들이 지키는 오르막을 향해 돌격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일 채용 트렌드를 연구하지 않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현대의 매력 코드를 이해하지 않고 연애 시장에 뛰어들며 이미 거인들이 지배하는 산업에 도전합니다. 셋째, 핵심 에너지를 낭비하는 실수. 손자는 장기전이 자원을 고갈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정을 바라며 가망 없는 직장에 몇 년을 쏟아붓고 변화를 기대하며 일방적인 관계에 매달리며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는 번아웃 문화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넷째,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는 실수. 자존심은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논쟁하게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대신 동료와 경쟁하게 하며 실패한 사업의 오기로 매달리게 만듭니다. 다섯째, 보이지 않는 전쟁을 간과하는 실수. 당신이 물리적인 전투에 집중하는 동안 진짜 전쟁은 심리적, 생물학적, 그리고 연대기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자는 그들의 게임에서 이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게임 자체를 바꾸라고 가르칩니다. 재정적으로 약할 때는 비대칭적 기회로 전환하고 경험이 부족할 때는 적응력을 무기화하며 수적으로 열세일 때는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으십시오. 손자의 전략이 제대로 적용되면 당신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손자 철학이 그 정점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2500년간의 전쟁, 비즈니스, 인간 갈등의 역사 속에서 다른 모든 원칙 위에 군림하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재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적을 만들어라. 손자는 적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설정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십시오. 약한 상대는 그들이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스스로 선을 넘게 하십시오. 강한 상대는 당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싸우게 하십시오.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를 우편 배송이라는 가장 취약한 시스템으로 경쟁하게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적은 항상 당신 자신입니다. 손자가 경고했듯이 승리하는 전사는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승리한 다음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게으름, 두려움에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전략가는 그것들을 무기화합니다. 집중력 부족을 창의적인 폭발력으로 전환하고 분노를 경쟁의 연료로 바꾸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공감의 능력으로 활용합니다. 고대 경전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손자의 가장 위대한 전사들은 상보다 게임 그 자체를 더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체커를 할 때 당신이 체스를 두고 그들이 놓치는 패턴을 당신이 볼 때 전략은 기쁨이 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반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이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세상에 숨겨진 규칙을 이해하는 자에게 세상이 굴복한다는 것을 알며 눈을 뜨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라는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당신이 전장을 통제하는 지휘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여정에 지혜가 방패가 되고